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부채함도 협상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홈디포의 가이던스 하향이 소비 불안을 좀 자극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시장이 예상만큼은 좀 안 나왔어요. 전월 대비 개선했지만 시장이 예상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소비 전체적인 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도 좀 방향성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시도 최근에 보시면 방향성이 없는 데다가 소위 음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높은 세계 경제와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요 지표와 이슈를 좀 체크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차트는 이게 세계 수입 점유율의 차트입니다. 우리가 주로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을 갖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나라에서 수입하는 부분을 합치면 전세가 수요가 될 텐데, 글로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은 아무래도 미국 그리고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수입 점유율에서 25.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둘이 합치면 거의 40%가 넘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중국과 미국에서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약간 우려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가 좀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중국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요, 중국의 재화 소비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비대면 서비스는 좀 늘어나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재화를 사들이는 부분들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소매 판매는 18%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월에 10% 더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시장의 예상치인 20%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더구나 이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비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내지는 우려의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전 세계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원달러 환율과 위안 달러의 환율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지난 한 2년보다는 최근 1년 동안에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위안 달러에 상당히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과 위안 달러가 조금 많이 괴리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제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펀더멘털이 중국과는 연동이 되지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갈지 내지는 약세를 갈지에 대한 판단이 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위안화가 밑으로 갈수록 강세를 가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위안 달러, 원 달러 환율도 이게 방향성이 없는, 즉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1,35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중국의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 디플레이션 압력에 놓여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위안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에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중국에 연동이 되고 있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조금 1,300원에서 강하게 하향되지 않고 있는, 즉 원화가 강세로 보이지 않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돌파구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돌파구는 결국 중국의 정책에서 좀 비롯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다음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차트는요, 주요국의 청년 실업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가장 왼쪽에는 인도, 스페인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중국을 보시면 20.4%로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데이터가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나왔었는데
실업률도 같이 나왔거든요. 전체 실업률은 5.2% 정도로 아주 낮게 나왔지만 이 청년 실업률은 전월의 19%에서 20%를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는요, 이 실업률 지표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우리가 집계는 16세에서 24세인데 중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이 이 실업률 때문에 빠르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불안감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 사회 불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 더불어서 고용입니다. 고용 중에서도 이 청년 실업률 3월, 4월, 5월에 이제 졸업을 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공산당 내지는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강하게 정부 정책을 써야겠죠. 시진핑 주석이 공을 들이는 부분도 바로 이 청년 실업률인데 시장 전반의 개방 내지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케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OECD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어제 이후의 데이터 이후로는 중국 정부에서 아마 예상컨대 정책에 관련된 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절차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럼 중국의 경기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들어볼게요. 좀 복잡해 보이시죠? 복잡해 보이시지만 약간 짙은 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으로 표현된 차트는 이제 피지컬 임펄스, 즉 재정 정책과 관련된 차트이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구리 대 골드, 즉 금값에 비해서 구리 가격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의 경기 부양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DP를 단기에 올리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미국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부러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부분도 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개선이 되면 전반적인 내구재 그리고 고용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경기 회복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부동산인데 1, 2월에 반짝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되다가 최근에 다시 둔화가 됐어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1월에서 4월까지 디벨로퍼 투자액이 마이너스 6.4%, 특히나 중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마이너스 10% 급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열렸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과 주택 실수요를 보장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재약속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당연히 조치가 나오겠죠. 유휴자금의 실물 경기 유도를 위해서 예금금리 상한을 제한했습니다.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돈이 밖으로 나오겠죠. 더불어서 고금리 예금 상품도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좀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정책을 쓰고 나서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이 골드 그리고 이 골드 대비 코퍼의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상태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만으로도 3분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최근에 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폭이 높아질수록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리오프닝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조금 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시 인민은행을 통해서 금리 인하 내지는 지준율 인하를 하면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더 많이 되거든요. 50bp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돌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1분기 중국의 GDP가 4.5%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핑 3연핑 시대를 맞이해서 최소 5% 이상의 연간 전망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라도 2분기와 3분기가
5.5% 이상은 나와야 평균 5%는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경기 부양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치적인 변수를 봐야 되겠지만 이머징을 비롯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치적인 액션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이 증시가요,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바뀌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G2의 소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야지만이 한국의 원화가 빠르게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 텐데 당장은 그렇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중국의 정책을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